네. 우리가 숙명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운명이라는 말도 이제 많이 쓰고요. 근데 요게 조금 다릅니다. 숙명은 태어났을 때 이미 정해진 거라서 뭘 해도 이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어났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떤 대전제예요. 뭘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운명은 바꿀 수 있는 뭔가 어떤 여지가 조금 있어요. 만약에 그 사주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100% 다 정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노력은 왜 하고, 뭐 사람의 이제 개인 의지나 그런 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잘 될 놈은 뭐 공부 안 해도 그러면 잘 살 거고, 뭐 사주가 못생겼으면 뭐 죽을 둥 살 둥 노력해도 너는 안 되니까 뭐 그렇게 살아라.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상에서도 이렇게 상중하가 있고요. 하에서도 이렇게 이제 상중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우자 복이 속된 말로 빠았다. 더럽게 없다.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살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중요한 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업과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살면 반뚝 잘라가지고 절반은 이제 일하죠. 밖에 나가서. 또 절반은 퇴근하서 와서 배우자하고 같이 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요 숙명은 이제 태어나면 죽는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의 이제 노력이나 의지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이번 생애 네 목표야 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숙명적인 거예요. 가야 돼. 근데 운명은 뭐 걸어서 갈지 뭐 말을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타고 갈지 그거는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를 자동차로 이제 비유를 해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시간에 출고됐다고 같은 시간에 이제 폐차가 되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그랬죠. 잘생긴 사람을 뭐 이제 페라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그냥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뭐 이제 아반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반떼여도 여기다가 이제 돈을 바르면 이게 슈퍼 아반떼는 될 수 있다니까요. 타이어도 좋은 거 하고 오디오도 갈고 뭐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하면 뭐 슈퍼 아반떼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페라리는 안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태어났으면 뭐 태어난 건 이제 숙명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최대한 잘 살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그런 거는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법륜 스님 다 아시죠? 유명한 스님이니까. 법륜 스님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존재는 던져줬고 그 의미는 내가 이제 만들어 간다라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던져졌다는 거는 내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선택한 건 아니지만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좋은 사주였으면 좋겠는데 조금 덜 좋은 사주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가장 행복하고 뭔가 이렇게 즐겁고 잘 살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한국의 이제 그 역학계에서 유명하신 분 중에 이제 그 도계 선생님, 박재환 선생님의 환원동각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사주여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살아가는 이제 모습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환이 뭐냐? 같은 사주를 타고났어도 그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냐? 뭐 짐승이냐? 그럼 뭐 짐승이 어떤 사람이랑 돼지가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그럼 뭐 돼지가 뭐 귀한가? 그냥 돼지일 뿐이에요, 걔는. 식용이 이제 되겠죠. 근데 사람은 귀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혼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명당 자리를 써가지고 뭐 후손이 발복하고 어쩌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 동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여포라고 하는 이제 엄청 쌈 잘하는 장수가 있죠. 그러면 이 여포라는 애가 만약에 태평성대에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평화롭고 전쟁이 없어. 그러면 얘는 의미 없어요. 그죠? 그때는 어떤 학문이나 뭐 예술이나 그 시대에는 그거를 막 추구하지 전쟁이 없는데 얘를 누가 중용하겠어요. 근데 난세야. 막 혼란스럽고 전쟁이 맨날 벌어져. 그러면 얘는 몸값이 확 뛰겠죠. 그죠? 전쟁 났는데 무슨 뭐 학문이 고매하고 뭐 철학을 논하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각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멍청하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책도 읽고 경험도 하고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이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사주이지만 이렇게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빌 게이츠가 세계 그 최고 부자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소말리아나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뭐 북한이나 이런 데에서 얘하고 똑같이 생긴 팔자가 태어났다고 쳐봐요. 그럼 걔도 부자가 될 수 있나? 그렇게 막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던 그런 나라인데, 그죠? 그래서 사주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도 맞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이제 개선하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제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초행길을 가는데, 그냥 몇 시간이 걸리고 가는 길이 뭐 험한지 아니면 뭐 평탄한지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랑 내비로 이렇게 이제 찍어서 가는 거랑은 많이 다르겠죠. 내비로 찍어서 가면 5시간 걸린다.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 우동은 꼭 먹어봐야 된다. 뭐 기름도 넣고 이렇게요. 물론 뭐 이제 초행길도 뭐 물어물어 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겠죠. 사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오느냐? 갑자을축 병인정묘 해가지고 우리가 60갑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60이에요. 년. 뭐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해가지고 60년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는 12달이 있죠. 인월, 묘월, 진월, 사월 해가지고. 그리고 또 1에서 나올 월. 그리고 1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갑자일, 을축일, 병인일 해가지고 또 6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시, 축시, 인시, 묘시 해가지고 또 12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다 곱한 숫자가 51만 8,400가지예요. 근데 똑같은 사주여도 남자하고 여자는 대운이 다르죠. 바로 가고 거꾸로 가고. 그럼 여기다가 또 2를 곱하면 실질적으로는 100만 가지가
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인구가 뭐 이제 5천만이라고 치면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어떤 부모 밑에서 컸고, 누구랑 결혼을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디서 살았고, 이름을 뭘로 썼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삶은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좀 이 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묻는 게 있습니다. 나는 백말띠인데 뭐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남자 복이 없나요? 뭐 이런 거 있죠.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요. 말띠면 다 백말띠래. 근데 아니에요. 백말띠, 이게 백은 금이거든요. 그래서 육식갑자 중에 경호라고 하는 얘만 백말띠예요. 근데 말띠들은 다 자기가 백말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띠들은 뭐 팔자가 사납다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왜 백말띠를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말이 뛰어댕겨서 그래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나대면 안 돼요.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조신하게 애나 잘 키우고 남편 내조 잘하고 그게 이제 여자의 어떤 미덕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시대가 어디 그런가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요즘은 뛰어댕겨야 돼. 여자가 맞벌이를 해야 남편이 더 좋아하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어떤 그 궁에서 얼마나 보수적이었겠어요. 근데 자료를 보면 뭐 정현 왕후나 인열 왕후나 뭐 인선 왕후나 명성 왕후나 이런 사람들 다 백말띠입니다. 그러면은 그 조선시대 그 궁에서 말띠가 나빴으면 남편 잡아먹고 뭐 어쩌고 그랬다면 이 사람들 간택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이 소리는 일본에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세상하고는 많이 달라요. 옛날에야 뭐 끽해봐야 뭐 산업공상밖에 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이 뭐 2만 몇천 개나 된다고 하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물론 이제 뭐 고전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좋은데 그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해석, 통변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맨날 들먹이는 게 이제 뭐 역마살 이런 거 있죠. 역마. 움직인다, 뭐 떠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죠? 김씨들만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싸돌아다니면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뭐 밥을 빌어먹고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해외여행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이 이제 드물죠. 그리고 도화. 말도 많고 이제 탈도 많죠. 도화살. 젊은 여자분들 맨날 물어봅니다. 나 도화살 있어요? 홍염살 있나요? 이거 있어야 연애 잘한다고 그랬는데? 막 이제 이렇게. 이 도화가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 복숭아꽃이 이제 피면은 향기가 이제 퍼져서 뭐 벌나비가 날아든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데 도화살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기가 퍼진다 뭐 이제 사람들이 꼬인다 그러면 이제 인기잖아요. 인기. 그죠? 사주가 귀하면 뭐 정치인이다. 사주가 좋아서 정치인이 됐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있는 건데 연예인이면 사람들이 맨날 나 좋다고 따라댕겨.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주가 개떡같이 생겼어. 여자가. 맨날 뭐 들어오는 게 무슨 뭐 유부남, 뭐 이혼하고 뭐 총각인 척 하는 애, 뭐 폭력적인 애. 그러니까 이 살이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걸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야 된다는 거죠. 잠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